대선이 14일,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의 대장동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듯한데요.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 모시고 대장동 공방을 비롯한 대선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조재현 대법관 회견 내용 잠깐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하여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네, 깜짝 놀랐다. 왜 이런 의혹이 나왔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그간 의혹이 해명됐다. 이렇게 봤었는데 어떤 입장으로 지금 이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확실한 것은 이 김만배 씨와 이 정의학 회계사 간의 녹취록을 통해서 그분은 바로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라는 건 확실히 입증된 것 같고요. 방금 전에 2시에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조재현 이 대법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재판 거래 사법농단으로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추천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어찌되었건 김만배 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서 많이 또 유력하게 주목당하기도 했습니다. 본인께서는 억울하다고 하셨지만 사실 정말 억울하셨으면 이 따님들의 자녀들의 이 50억 고급 빌라에 대한 의혹 혹은 또 모 아파트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었을 때 등본 등의 자료를 이 기자회견장에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서류는 아니었는데 좀 가지고 오셨으면 어땠을까? 저도 부디 이 대법원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자료를 좀 준비해 오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등본과 더불어서 이 자녀분들의 다른 또 여타 전입 신고 과정이나 위장 전입이나 이런 의혹이 부디 없길 기원합니다. 어찌되었건 대법원의 신뢰가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이 김만배 씨의 발언들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 대법관, 또 법무부 차관, 검사장 이런 분들이 지금 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50억 클럽에 다 대상이 되고 있고 지목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무섭다.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의혹과 이런 오해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밝혀가는 과정도 참 너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법관이 저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는 건 저는 제가 기자 20년 넘게 했지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이 보는 토론에서 대장동 그분을 저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목을 했는데요. 저는 이건 후보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그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입증되지도 않은 대법관의 모독을 하면서까지 물귀신 작전을 하신 건 저는 이건 적어도 사과를 하시고 본인의 거취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장동의 인허가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설계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직접 시장 시절에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니라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사법부까지 저렇게 추락시켜 놓은 건 저는 더더욱이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재현 대법관은 아니라고 했고 또 김은혜 의원께서는 허가한 사람은 누구냐,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분은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는 건 저희 당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는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오늘은 어제까지 포함해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저는 수렁 속에 깊이 잠겨가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장동의 그분이 누구인지 본인이 피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갖고 처음부터 자업자득이죠. 진작 이야기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식의 국가적인 혼란은 없었겠죠. 예, 민주당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론할 내용들이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대장동은 그렇습니다. 이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이 합작돼서 합동 개발이 방식인데요. 성남 도시공사가 어떤 여러 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이 50억을 퇴직금을 준다든지 박영수 전 특검 딸에게 11억을 준 의혹이 있다든지 혹은 이 뭐 50억짜리 빌라 지금 뭐 이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19억에 샀다든지 이런 게 예.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최대한 법적 근거 하에서 지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과정 그리고 그 한편으로 민간 개발사가 여러 로비 창구를 활용하면서 이 최대한 개발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리고 그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많은 로비들을 자행했던 일들이 지금 이 노치록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본인의 이 김만배 씨의 카드가 뭔진 모르겠지만 김만배 씨 카드 내 카드 하나면 윤석열 후보는 죽어라는 표현이 정말 이 당시에 소위 중앙지검장 혹은 검찰총장이 가능성이 있었던 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인가. 정말 이 차관, 대법관, 검사장 뭐 이런 여러 이 권력 기반의 이런 분들이 다 연루된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화천대유에 대한 부분도 결국 이 소유주들이 여러 가지 이 천화동이 뭐 몇 호 있는데 그 중에 조우영 씨를 결국 무혐의로 놓아줬다는 것은 이 윤석열 검사였다 당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동 관련된 개발이익 어디로 갔는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성남 시민을 위해서 쓰기로 했던 이 성남 도시공사와 정말 로비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분들의 로비 대상이 누구였는지 이것만 보시면 국민들께서 명쾌하게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이익이 어디로 갔는가 지켜봐야 된다. 하나만 이렇게 제가 표현해 언급을 주셨는데.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지금 부산저축은행 계속 이야기 나오고 저희가 이게 진작부터 특검하자고 해도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오히려 안 받아주는데 여기서 나왔던 조모 씨라는 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참고인이었고 몇 년 뒤에 다시 알선 수재로 이분이 검거가 됐죠. 그리고 법적 처벌도 받았는데 이걸 윤석열 후보가 뭔가 봐준 것처럼 일명 윤석열 커피라는 말까지 감미로운 말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검찰 진술에 따르면 김만배가 윤석열 당시 중수이익과장에게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남욱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했었고요. 더더군다나 김만배 씨는 당시에 윤석열 중수이익과장이 나보다 아래급이었기 때문에 내가 청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말을 남욱 씨가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추정 혹은 희망사항과 현실은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장동의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녹취록 갖고 지금 온 전국이 시끌시끌한데요. 이 민주당이 녹취록에 김만배 씨의 진술이 사실이다. 그리고 진실이다 말씀하신다면 저에게 제보 오는 그 김만배 씨 녹취록 안에 이재명 후보가 언급이 여러 번 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저희가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윤석열 후보 커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경태 의원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주장하신 그러니까 JTBC 그 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인용했는데 조모 씨죠. 조모 씨가 중수부 그 조사 과정에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수부 이과장이 윤 후보였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 좀 첨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약간 뭐 현실과 이상의 차이라고 하시는데 이 바램대로 너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무능력하든지 무책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2011년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6조 5천억의 대국민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4조 7천억 정말 회수하지 미회수금만 그 정도 큰 금액입니다. 몇 조 원에 달하는 큰 사건이었고요. 그 당시 2011년 당시에 이 PF 규모 중에 2위에 달했던 다른 이 700억짜리 용인 PF나 400억짜리 순천 PF는 다 전부 조사하고 기소했으면서 왜 1,800억에 달하는 이 개발이 그러니까 PF 규모상 2위였던 이 대장동 PF는 기소하지 않았는지 또 2013년에 조호영 씨가 또 결국 무혐의 되는데 2015년에 바로 이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과연 윤석열 검사 당시 중수이과장은 왜 수사를 제대로 못했는지 저희는 이걸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 만약 유죄를 안 받았다면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의혹 제기만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전에 더 밝히기 쉬웠던 그 순간에 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녹취록에도 이미 김만배 씨가 그냥 커피 한잔 하고 와라, 조영 씨 괜찮다라고 이미 그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뭐 이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제보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커피 한 잔 관련해서는 그건 검찰 진술이죠. 근데 그 검찰 진술했던 커피 한 잔까지 딱 끊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게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커피 한 잔 얻어먹은 거 맞는데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전원이 진술로 채록됐다는 거는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나서 직접 중수이과장이 당시에 조모 씨에 대해서 신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모 씨가 당시에 입건됐을 때는 참고인이었고 그때는 배임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요. 그 뒤에 3년 뒤에는 본인이 알선수재에 개입이 됐었죠. 알선수재는 처벌돼야죠. 앞에 참고인은 3년 뒤에 알선수재를 미리 예상해서 마치 자기가 전지전능한 예지력이 있던 것처럼 미리 끄집어내야 됐다는 건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줄은 놓지 않고 민주당이 공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의 뜨거운 공방만큼이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의 대장동 공방 또한 만만치가 않거든요. 두 후보가 발언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 듣고 다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 사건은요. 네.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이니까 제일 큰 공헌을 했죠. 네. 아버지 집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 범죄 집단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10년 찔렀는데 씨알이 안 먹힌다. 네. 이재명 공산당이다. 우리한테 돈 다 뺏어갔다. 네. 1,100억 더 뺏어갔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뭐 이재명한테 돈 준 일 없다. 네. 이재명 우리 괴롭히기만 했다. 우리 돈 주고 받은 거 절대 이재명 알면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세 사람이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윤석열을 우리하고 욕하고 싸우는 사이다. 기자하고 욕하고 싸운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의 강제 수용권으로 쌍납세 땅 뺏긴 토지주들의 재산이고, 또 분양가 상한제 없이 비싸게 저 집 주고 들어온 입주자의 재산이고, 또 성남시가 저 차액을 가져왔다면은 성남 시민이 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럼 저게 시민들의 재산을 약탈한 거 아닙니까? 개발 사업 하나 하면서 이렇게 조 단위로 시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내는 저 정당이 저게 정상적인 민주정당 맞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한테 나라 맡기면 5천만 국민 전체가 약탈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두 후보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양당의 부연 설명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님, 이재명 후보 지금 발언 들어보셨겠지만 종잣돈 마련해 준 것은 윤 후보다. 그리고 이재명은 10년 찔렀지만 씨알도 안 먹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 대장동 관련된 토론, TV 토론, 대선 후보 간의 토론에서 매우 중요한 이 주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사실 이 대본 읽다가 끝나셨거든요. 제대로 예. 질문도 못 하셨는데요.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이 악마적인 편집을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그 정영학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어찌되건 괴롭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재명에게 돈을 줬냐, 유동규에게 돈을 줬냐라는 대목도 나옵니다. 예. 그 부분도 주목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이 소위 종잣돈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랬습니다. 3억 5천으로 이 수조의 수익을 뭐 5천억의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사실 AMC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초기 기본적인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7명이 3억 5천을 모은 거지 투자금과 자본금을 좀 구분하지 못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 투자금으로 사용됐던 대장동 PF 1,800억을 왜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 저희가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했던 검사로서
본인이 정말 봐주기 수사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능력하게 뭐 수사를 제대로 못하셨는지 진실을 밝히지 못했는지 왜 그때 그 후배 검사들은 다 2013년에 조우영 씨를 다 범죄 혐의를 다 밝히고 또 2015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예. 본인이 왜 수사를 못했는지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뭐 윤 후보 발언에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딱 보면 견적 나온다 이렇게까지도 발언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더 첨언할 내용 없습니까? 대장동이 되게 복잡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장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게 부여됐던 권력 그리고 내게 부여됐던 그 지휘권 활용해서 자신의 패밀리를 배부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동에 종잣돈이 있습니다. 그 종잣돈은 원주민들 그 피 같은 대대적으로 농사짓고 살아온 땅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이라고 하니까 그거 내어주고 헐값에 수용당했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분들, 입주민분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분양가가 상당히 셌거든요. 그게 다 화천대유의 종잣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8천억 원 이상의 화천대유의 돈방석이 됐죠. 그런데 예. 이재명 후보 측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결국 국민들의 세금, 본인들 초밥 먹고 쇠고기 먹는 데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을 마치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죠. 이재명 후보의 정치자금, 그거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유령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돈들 다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대장동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들어갔으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지 왜 이재명 후보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자들에게 들어갔을까요? 특히 검찰 진술에서 유동규가 3억 넘는 돈을 이재명 후보의 당시 시장 재선 자금으로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남욱 씨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의 수사가 멈췄죠. 검찰은 그분을 캐려고 했을까요? 그분을 덮어주려고 했을까요? 따라서 검찰이 재선 자금 그리고 로비 자금 하나 밝히지 못한 채 지금 어물쩍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생각하니까 엉뚱한 그분 피해자가 나온 겁니다. 오늘 조재현 대법관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후보 몸통이라고 하는 것도 특검과 재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아마 몇 겁으로 받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장동 녹취록 관련해서 지금 TV 토론 이후에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내 의원님께서도 녹취록 네. 전문 공개하면서 지금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이야기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부연 설명해 주시죠. 자료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녹취록의 전문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예. 되는데요. 예. 사실 400시간 분량이라고 하는 녹취록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우상호 본부장께서 마치 그 김만배 씨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서로 친분 관계가 두텁고 예. 그리고 되게 좋으신 분이라 적혀 있는데 그게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우상호 본부장이 말하시던데요. 그게 악마의 편집으로 짜깁기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제보를 받은 녹취록에서는 아마 예. 우상호 본부장이 공개한 거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어를 뺐죠. 윤석열 후보로 갈아 끼고요. 예. 그래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와 두터운 사이고 조심하라고 하고 위험한 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그 되게 좋은 분을 윤석열 후보가 사법농단 때 수사를 했죠. 그 되게 좋은 분을 윤석열 후보가 쳤으니까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죄가 많지. 그리고 영장 치면 바로 죽는다는 식으로요. 자신의 패밀리를 건드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죄가 많고 영장 치면 구속이라 얘기한 거. 이렇게 마치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와 한패인 것처럼 얘기한 부분. 그렇게 결론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악마의 편집이라 짜깁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김은혜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네.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생략된 부분들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만배 씨가 이야기한 내용에 되게 좋으신 분이 앞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이 주어가 빠졌다. 김은혜 의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기 보면은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은 회복하지 않는 한 법조에서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호감을 갖고 얘기하고 아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돌아서서 윤석열 후보가 되게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셔서 때때로 그렇게 변하시지 않는다면 저 부분은 일관성이 없죠. 왜 되게 좋으신 분이야가 윤석열이 돼야 되죠? 근데 우상호 의원은 명예를 어떻게 보면은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름은 좀 뺀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를 양승태 하는데. 대법원장 이름만 빼고 예. 전체를 공개했어야죠.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전체 현재 공개된 녹취록 중에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 그리고 공산주의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이 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성남시장이라는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모두 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선 모두 다 개발이익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만약 개발이익을 환수 안 하고 본인의 수익이라고 생각했으면 이후에 4천억에서 또 이 1,200억을 왜 다시 추가로 환수하겠습니까? 그냥 4천억만 환수하고 말지. 그러니까 어떤 이 대화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곽상도 의원, 또 국민의힘의 전 원내대표 원유철 전 의원, 뭐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또 윤석열 후보의 부친까지 누나에게 돈을 본인이 그런 이 대목이 나옵니다. 본인이 누나에게 조금씩 줘서 집 한 채 사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등록매물로 있지도 않던 이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은 어떻게 김만배 씨 누이가 정말 이 마법처럼 찾아서 그 집을 사게 됐는지, 이런 의혹들은 저희가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대통령 후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왜 곽상도, 이 박영수, 윤석열, 이 최재경 등으로 이어지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50억 클럽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이 대가성 혹은 로비를 했는지, 혹은 로비를 하려고 노력했는지, 이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시면 되죠. 근데 오히려 이 김만배 씨 녹취록에는 내가 이재명에게 돈을 줬어, 유동규에게 돈을 줬어 라는 대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괴롭혔다는 그 대목만 보시면 과연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김만배의 아군은 윤석열 후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장동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앞선 또 다른 출연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대장동 이슈가 이 대선 전국에서는 더 이상 선반영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자격대 의원님부터. 이미 경기도지사로서 저희가 국토위 둘 다 국토위 하고 있는데요. 예. 김인혜 의원께서도 이 정말 경기도지사 이 국정감사에서 이 하루 종일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 행안위와 국토위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만약 그 과정에서 이 소명을 만약 못했다면, 부족했다고 보신다면 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뭐 밝혀진 바는 없고요. 오히려 밝혀지는 족족 이 마치 비엔나 소세지처럼 계속 이 뭐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 뭐 박영수 특검의 딸 특혜 의혹, 뭐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다 지금 이 전 정권에서 나타났던 권력이 있었던 분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희 이재명 후보나 혹은 뭐 민주당 의원이 뭐 연루되었다 그러면 밝히시면 됩니다. 밝히시면 되고요. 의혹을 제기해 주십시오. 저희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소명해 드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자신의 대장동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혼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 국민이 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대장동을 대법관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오히려 그분의 발목을 잡았고 또 거짓말을 하셨죠. 대장동 패밀리로 불렸던 남욱에 대해서 만난 적이 없다고 하시지만 바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기도 국감에서 남욱에 대해서는 내가 남욱 인터뷰를 보니까 악수를 했더라라고 선거 현장에서 남욱을 만난 점이 있음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패밀리들은 계속 지우고 싶으신가 봐요. 유동규에 대해서도 나의 최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동규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그 상황까지도 실시간으로 파악한 듯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말이죠. 부인하면 부인하실수록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김문기 씨 돌아가신 분 이야기할 때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씨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유족들이 기자회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방금 직전에 다녀오신 거죠? 네, 지금 기자회견장에 다녀오는 길인데요. 예. 고 김문기님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장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자면 작년 12월 20일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그분 아드님인데요. 대장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이 만약에 성공한 사업이었다면 이분이 가장
최고의 수훈갑이었던 분인데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오히려 몸통을 잡지 못하는 사이에 꼬리에 불과했지만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인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유족들이 정작 고인이 돌아가실 때 이재명 후보가 조문 한 번 안 온 거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불리하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정작 오늘 기자회견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물으니까 고인의 발인 때 이재명 후보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춤을 추셨었는데 거짓말을 하는 후보는 국민들이 믿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골프 친 거 왜 조작을 하느냐고 했지만 나무 사이로 손을 잡고 또 골프를 함께 이재명 후보 고인이 쳤을 때 그 딸에게 자랑하듯이 오늘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골프를 쳤어 했던 아빠의 동영상까지 고인의 동영상까지 유족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리하면 등을 보이는 후보 그리고 불리하면 수십 년의 인연을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로 묵살하는 측은지심이 없는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고 김문기 씨에 관련해서 그 민주당은 지금까지 어떤 의견인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문기 씨는 어찌되건 성남도시공사에서 근무했던 분이시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김만배 씨의 로비 과정에서 또 얽히고 설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 김문기 씨에게 만약 이재명 당시 시장이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직원에게 직접 지시할 리도 없지만 사장에게 지시하고 사장이 또 만약 어떤 이 모종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밝혔으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만약 이 시장과 사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 가능하거든요. 분명히 공문서 형태로 이 지시가 내려왔을 테기 때문에 그 부분과 달리 이 뭐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 어떤 의혹이 있는지 저도 밝혀지기 바라고요. 남욱 변호사 얘기하셨는데 남욱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정무직 당직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 등을 활용하다가 이 어찌되었건 뭐 수사받은 이 선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고인에 대해서는 모독으로 읽히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만배 씨의 로비와 관련해서 고인과 함께 이걸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고인은 이재명 시장의 명을 받아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심혈을 기울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받았죠. 문제는 2008년부터 리모델링 같이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고인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된 인연을 마치 모른 척하면서 최근에 2, 3년 전에 도지사 재판하면서 알게 됐다. 성남시장 때는 전혀 몰랐다. 그거를 9박 10일 같이 해외 출장을 다니고 손을 잡고 골프를 쳤는데 그분을 모른 척하는 이재명 후보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장동의 진실이 알려지길 바라지 않았던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영태 의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사장의 이 업무상 배임이든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있을 경우엔 그 부분은 본인이 소명 가능합니다. 이 공적인 지시사항이기 때문에요. 본인은 지시 받은 대로 했다. 그러면 아무런 책임과 문제가 없거든요. 과연 이 시장과 사장이 아닌 다른 여러 업무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저도 부디 아니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들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뭐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번에도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과정에서 여러 의혹과 문제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의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대장동 이슈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유세 현장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아픈 손가락을 받아달라 이렇게 친문에 반성문을 썼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막판 유세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적극 지지층, 소극 지지층, 중도층, 소극 반대층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이 막판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 지지 의사가 있는 후보 혹은 지지할 예정이었던 분에게 좀 더 표가 결집되는 진영이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어찌되었건 먼저는 저희 진보 진영 혹은 민주 세력이 함께 연대를 해서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지금 선거 국면이 더 이상 이 정권 교체냐 아니냐 혹은 국정 안정이냐 정권 교체냐 혹은 이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화국이 아니냐의 논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뤘던 여러 가지 이 기반들이 이제 무너질 우려가 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이 나서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될 경우에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우리 김은혜 의원께서도 이번에 2022년 1차 추경 과정에서 정말 국회가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입니다만 저희가 국회에 참 무기력한 모습들이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이 정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해서 손실보상이나 이런 예산들을 많이 더 확충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해당 검사를 주요 보직에 앉히겠다. 줄 세우기 발언까지 하면서 정말 검찰은 더 이상 아무도 견제할 수 없고 스스로 예산까지 편성할 수 있는 국회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나 이 군사 독재에 이어서 검사 독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으로 윤석열 후보는 호남 방문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 후보가 호남에 집중하는 이유, 전략의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지역이 같죠. 그래서 네. 호남은 저희가 전국정당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보여줬던 분이죠. 오로지 이념으로서 진영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검찰 독재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 편성권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검찰이 아닌 그럼 정부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검찰은 청와대와 정부 밑에 배속돼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검찰에다 주게 되면 검찰은 국회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계속 정부가 쥐고 있으면 법무장관 통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장악하는 그런 검찰 갖고 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조치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친문분들에게 호소를 하던데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나는 후계자가 아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후계자다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후계자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훨씬 전에는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진심입니까? 이재명 후보에게는. 따라서 저희에게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가장 측근으로 불렸던 정운현 총리의 실에 계셨던 실장님이 네. 저희 쪽으로 오셨는데요. 저희도 반성할 게 많습니다만 괴물 대통령보다는 식물 대통령과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괴물 대통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친문분들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닐까 싶어서 저희는 진중하고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네, 대선을 14일 앞두고 양측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TV 토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양강 후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